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초. 우리나라는 3번의 정초가 있어요. 그게 12월 22일, 23일 동지, 동지. 그 다음에 2월 4일 입춘. 원래는 정초가 입춘보다 앞입니다. 보통 대개는 다 앞인데 올해만 지금 올해는 작년에 윤달이 들어서 지금 뒤로 쫙 밀려가지고, 야, 정월 대보름이 3월 2일인가 뭐 이렇던데, 그죠? 3월에 정월 대보름이 들어. 원래는 정월 대보름까지 연을 날리고, 그때가 제 기억에는 그때 쥐불놀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추웠었던 것 같은데, 3월이면 뭐 요즘 게다가 또 기온이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갈 때, 외국 나갈 때 원래는 4, 5, 6을 다니다가 6을 못 다니겠어요. 6에 가니까 너무 더워. 6월 말은 더워. 그래서 3, 4, 5로 했는데 3월 사람들 잘 안 가네. 3월 다음에 3월 빼뿐다 씨. 아니 3월이 힘들어요. 3월이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3월 말에 봄 같은 느낌이 나는 데가 찾기가 어려워요. 몇 군데 없어.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쉽지가 않아. 자, 게다가 분위기도 저조하면 빼뿐다. 그래서 2월 4일이 지금 입춘이고, 정월 대보름이 며칠이에요? 3월 2일 맞죠? 3월 3일이에요? 아유, 3월 3일. 이렇게 지금은 쭉 밀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춘하고 동지는 양력이고, 그 다음에 정초는 음력이라서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입춘에는 입춘불공을 하고, 원래는. 그래서 이때 띠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이때 띠가 바뀐다고. 그래서 삼재풀이를 입춘에 많이 해요. 삼재풀이를 입춘에 한다고. 이때 띠가 바뀌니까 요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삼재기도는 입춘 당일날 하는 경우들이 아마 한 70% 정도는 될 거예요. 절에서. 예전에는 거의 100%였는데 우리 같은 이탈자들이 생기면서 저는 정월 대보름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기보다는 정월 대보름이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편한 게 아니고 입춘이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정초기도를 언제 하냐면 1월 3일에 음력 1월 3일에 시작해서 7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9일 끝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관음사도 그렇게 하더라고. 저 강릉의 관음사도 보통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 9일 이후에 15일 사이에 이때 방생을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일반적인 절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방생을 안 가죠. 이때 안 가는 이유가 뭐죠? 추워서. 추워서. 그리고 방생 가는 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풍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조선시대 생각을 해봐. 야, 한겨울에 누가 방생 가냐?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상이죠. 그렇지 않을까? 뭐 차라도 좀 있고 뭐가 있은 뒤에 방생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 아니 그냥 절 앞에서 뭐 가까운 데서 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방생지가 절 앞에 있어요. 절 들어가는 입구나 절 바로 앞쪽에 방생지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연못이 있는데, 그래서 저 중국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방생지 옆에 가면 발자국 소리 나면 물고기들이 나오죠. 뭐 주로 왔나? 택배 왔나? 이래가지고. 진짜야. 월정서 다람쥐하고 똑같아. 그 전남숲길 다람쥐, 저 중대 보궁 다람쥐, 가만히 졸고 있다가 나무에 졸고 있다가 사람들 발자국 소리 나오면 나옵니다. 오히려.
그리고 먹을 거 줄 때까지 약간 거리를 이렇게 띄우면서 딱 요렇게 "뭐 줘봐, 줘봐, 줘봐." 이러면서 다닌다니까. 아 진짜, 진짜. 그게 인제 사람들한테 길드는 그거 있잖아요. 태국의 새벽 사원 그쪽 가 보셨어요? 그 패키지해서 50만 원짜리 가면 거기를 꼭 가고 인제 거기 시푸드 뭐 이런 거를 또 옵션으로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 안 가 봤어요? 패키지, 패키지. 예. 제가 다녀보면 진짜 태국 가이드가 짱입니다. 이빨도 잘 털고 주머니도 잘 털어. 기가 막히게 털어내. 진짜 잘해. 음. 어 그에 비해서 뭐 중국이나 인도는 약간 뭐 태국이 아무튼 그건 최고로 잘하는 것 같아. 막 사람 홀려 가지고 거의 뭐 약장수도 거의 상급 약장수급이지. 거기 새벽 사원 쪽에 가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사원 앞에서 그 바닷가 사원이 아니 그 강 옆에 사원이 있잖아. 그 강인가 바닷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 절이 이렇게 있고 배 타고 가면 여기 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빵 같은 것도 팔아요. 옆에서 뭐 몇 달러 해 가지고 주면 빵을 주면 그걸 먹이로 주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수십 년 동안 길이 들어 가지고 배가 오면 고기가 오죠. 고기가 오죠. 어유 뱃소리 들리면 고기 온다. 그리고 중국의 방생지도 가보면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고기들이 밑에 있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무료급식인가? 그 영감님들 집에서 있다가 무료급식 시간에 맞춰서 쓰레빠 끌고 나오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티켓을 주는 게 낫겠다.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 티켓이 뭔지 아세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방에 버스 있었죠. 버스. 지방에 버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버스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버스가 결국 다 잘 안 돼. 적자가 너무 심해. 예, 왜냐하면 사람은 적고 그 노선은 규칙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티켓을 줘 버려요. 그러니까 택시 티켓. 택시 몇 개 그냥 불러서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버스 돌리는 값보다 싸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도 편하고. 이해가 되시죠? 사실 무료급식도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티켓으로 주고 치는 게 맞지. 지금같이 뭐 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와. 그냥 집에서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앞에 있다. 앞에 코 밑에. 요 코 밑에 자리 있네. 코 밑에. 예.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 자체가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갖다 달래. 그리고 또 지랄들 한다. 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을 해요. "아니야 진짜야. 아유 이거밖에 못하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티켓을 주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제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복지에 대해서 내가 약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복지는 약한 사람한테 해야지 전체를 막 뿌리는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무료급식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생들 무료급식. 예. 그다음에 그렇다던데. 그 선생님들한테도 들으니까 그거 있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우유를 돈 내고 신청해서 먹었었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은 그냥 무료로 준대, 학교에서. 근데 안 먹는 애는 선택을 안 하면 된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선택해요. 왜냐면 열흘에 하루라도 먹을지 모르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돈으로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유 다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다 선택하는 거야. 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거든. 이제 절에서 뭐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막 다 그냥 일단 받고 보는 거야. 일단 받고 보는 거야. 입 딱 치고 일단 받아. 받고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어디다 쓴대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사람 심리거든. 그래서 그런 우유 급식 하는데 이제 안 먹는 거지. 우유를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 저 같은 사람이나 우유 좋아하지.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먹으면 속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안 받지. 아니 맞잖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맛도 뭐 그렇게 딱 입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면 더 안 먹지. 귀하면 먹어도.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지금 남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뿌리는데 버리고 간대. 뜯지도 않고. 왜? 내일 또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뭐하러 갖고 가 그걸 집에. 내일 또 나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무상으로 주는 게 그게 타당한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돼. 예. 우리 때는 야 없어서 못 먹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없어서 못 먹은 게 한이 돼서 지금도 우유를 계속 빨고 있잖아 제가. 아우 내가 우유 안 먹으려고 내가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아유 우리 누구 또 와 가지고 또 우유 주는 바람에 내가 아유 우리 보살님 오는 바람에 우유를 못 끊겠네. 아이 그 우유가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리고 저는 유당불내증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유를 많이 먹어 가지고 아예 체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계속 먹으니까. 어렸을 때 몇 개씩 먹었거든요, 우유를. 그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간 변형된 인제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뭐 저는 전체 복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게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 줄 서서 내가 저 강릉 그 관음사 가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받는 사람도 고맙지도 않고. 어. 어.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저렇게 해서 하면 제가 그 얘기 안 해 줬나? 거기서 연탄을 줬었는데 연탄을 끊었대. 예전에는 연탄도 뭐 주는 게 있었대. 예, 그 복지 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끊었대. 이유가 뭐냐면 연탄 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지금 내가 그래서 "연탄 지금 피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그 말부터 물어봤거든. 내 주변에는 연탄은 어디서 피냐면 그 가게에서 고기 같은 거 굽는 집에서 연탄 구이 안 그러면 저거 연탄 냄비에다가 라면 같은 거 끓이는 거 나 그런 거밖에 못 봤거든. 요즘 연탄 어디 있나 나 몰라. 거의 없거든. 근데 시골이니까 그런 데가 있대. 그래 갖고 할매가 그런 거 그런 쓰는 분이 있대. 그럼 도와줄 수도 있지. 막 없앴어요." 그랬더니 할매가 연탄을 팔아먹었대. 야 이거 참 뭔 얘기인지 알아? 연탄 피는 집은 별로 없고 연탄 주려고 하는 데는 많아 가지고 그걸 쌓아서 당근에 팔고 있대. 내가 환장하겠다. 그래서 연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대. 야 이런 진짜 개 같은 경우 야 팔아먹는 놈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남을 수 있지만 남으면 그만 받는 거지. 지가 무상으로 받아 놓고 그걸 팔아먹는 그 정신 자세는 도대체 뭔가. 그런 정신 자세면 그렇게 사회적 약자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좀 그렇게 검소하게 좀 살지. 젊었을 때 탱자탱자 살다가 늙어 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야 씨 뭐 자 그래서
입춘에 띠가 바뀌니까 이때 삼재풀이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절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설 중간에 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 5일에 입제를 해서 저는 정초기도 1월 5일에 입제하죠. 왜 1월 5일에 입제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일날 바쁘니까. 이틀까지 쉬고 3일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일날 바쁘니까. 그러니까 5일 정도면 끝납니다. 5일 끝. 그리고 정월 대보름까지 하니까 그냥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마치는 날이고 그때가 모든 벽사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휘날레 하는 날이니까 그때 그냥 입춘 삼재풀이를 삼재기도를 한다. 그리고 삼재기도는 진짜 내가 전국에서 제일 싸다. 전국에서 제일 싸다. 아니야. 삼재를 1년에 5만 원 받고 저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등도 켜주잖아. 5만 원에. 그러면 한 달에 인등값만 해도 5천 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인등도 켜줘. 그래서 전국에서 내가 제일 쌀걸? 가끔 싼 것도 있어야 돼.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해. 그래놓고 그냥 맞춰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초 때 초3일이나 이렇게 입제 때 삼재를 끝내버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동지에 내가 삼재하는 거는 못 봤고, 그러니까는 동지에 띠가 바뀐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정초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정초기도죠. 정초기도. 정초기도보다 중요한 건 뭘까? 정초가 1년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기교육이죠. 조기교육.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만 세상을 늦게 태어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외국 다니기가 쉬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제가 영어나 이런 걸 잘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데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수학은 머리고 어학은 돈이라니까. 이건 머리예요. 수학은 머리야. 머리 나쁜 놈은 해도 안 돼. 근데 어학은 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좀 많이 살아보고 어렸을 때 돈 좀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하고 관련된 거고 이거는 지능하고 관련된 거라니까. 이건 습관. 우리가 한국말 배울 때 무슨 뭐 머리 좋다고 한국말 배우고 머리 나쁘다고 한국말 못 배우고 그게 어딨어. 엄마 등 뒤에서 한 2년 동안 자다가 눈 뜨면 한국말이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학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렇게 여러 민족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걔네 그렇게 한대잖아. 프랑스에 사는 놈이 방학 때 알바하러 노르웨이로 간대. 북유럽이 임금이 세니까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알바하러 간대. 똑같은 알바인데 시급이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주는데 옆에 나라에 갔더니 북한에 갔더니 2만 원을 준대. 그럼 가면 되지. 말도 비슷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조금 우리 뭐 제주도 사투리 쓰듯이 조금 이렇게 좀씩 하다 보면 그냥 배우는 거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걔네가 3개국어 4개국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뭐 대단할 게 있느냐?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걔네 그렇게 섞여 사니까. 인도 같은 나라도 그 뭐 문자가 공식 문자만 뭐 18개인가 뭐 이렇게 옛날에 22개라 그랬는데 요즘 돈에서 아까 시어 보니까 뭐 18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시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 공식 문자거든. 그러면 그런 공식 문자를 하는 애들은 엉간히 다 합니다. 왜? 지네 나라 안에 살아야 되니까. 지네 나라 안에서 문자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섬이잖아. 이게 반도, 반쪽 섬이라는 뜻이거든. 반도니까 반만 섬. 근데 위에 또 막혔잖아. 저 동해, 서해, 남해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북쪽이잖아. 저쪽 가면 총으로 맞는데. 총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완전 섬이지. 완전 섬이니까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것도 여차하면 막을 수 있는 거고 통제가 가능한 거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은 야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 그냥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대통령이야. 유럽에 그거 어떻게 통제해? 이거 오는 놈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뉴질랜드 통제 가능하지. 왜? 조만한 나라고 섬이니까. 일본 정도만 돼도 인구가 저 정도 되면 통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포기, 유럽 포기, 미국 포기.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뭐 걸릴 건 다 걸렸어요. 야, 호들갑만 떨었지. K 방역 호들갑만 떨었지. 앞쪽에 안 걸렸지. 뒤쪽에서 다 맞았죠. 똑같았어. 결과는 똑같았어.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 영국이나 뭐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집단 면역 얘가 처음에 나왔다고. 집단 면역이 바꿔 말하면 그냥 풀자야. 죽는 놈 죽고 사는 놈 살고 풀자였거든.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쎄했지. 결국은 다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다고.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대책 별로 없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중국이 이빨 꽉 깨물고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걸렸죠. 걔네는 우리보다 더 뒤에 걸렸죠. 경제적인 것만 엄청 손해보고 막는 바람에 전부 손해봤죠. 우리도 뭐 K방역 지랄하다가 그냥 경제만 손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사람은 다 걸렸던 거고 뭔 놈 방역이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국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다 걸리고 경제에만 더 타격 있고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바보짓을 한 게 중국이고 그렇게 간 거죠. 다니면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우리는 못 다니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받거나 외국에 많이 나간 사람은 어학 능력이 좋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사실 뭐 방법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으면 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는 또 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초가 조기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1월 1일부터 대보름까지 15일까지 이때 좋은 걸 좀 해 놓으면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어렸을 때 인삼 먹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거랑 똑같아. 산삼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게 정월 대보름까지 정초 기도에 해당하는 거고. 보니까 진짜 둘이서 닮았다. 그죠? 완전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야. 안경만 쓰면 그냥 똑같다. 누가 딸 아니랄까 봐. 저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아유. 조기 교육보다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아기를 낳았을 때 덜 만들어졌을 때 영향을 주면 더 이게 쉽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요거를 조금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얘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자랄 수 있고 분재 가치도 될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나중에는 도끼로 하든지 뭐 해야 돼. 예, 방법이 없어.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수완 좋고 대인 관계 좋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끝나기 전에 조율을 해 버려. 그걸 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인제 쪼끔 고집 있고 뭐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조율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어. 그건 조율 단계가 아니고 조정 단계인 거야.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힘들어져.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보다 태교 같은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좋은 놈이 당첨되는 거. 좋은 놈이 당첨돼. 아예 그 결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1억에서 3억 대 1이거든.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1억에서 3억 대 1이야. 확률이. 로또가 200만 분의 1이거든. 200만 분의 1이거든. 200만 분의 1하고 이건 최소 1억에서 3억이에요. 이거는 확률상으로 이거는 거의 없는 확률이거든. 사실은. 그 없는 확률을 뚫고 태어난 게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부실하죠. 참 부실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바깥 양반 거 안에 율곡이 있다니까. 율곡도 있고 김유신도 있고 다 있다니까 이 안에. 그것만 걸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게 걸리면 경기 끝이라니까. 스텐 만드는 것보다 그냥 금이 나은 거라니까. 스텐을 뭐하러 만드냐? 스텐이 뭐 쇠값보다 몇 배가 나간다는데 그거 뭐하러 하는데? 그냥 금이면 되지. 예, 그게 여기 안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임신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만 잘 걸리면 대박이에요. 이게 어떤 거하고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냐면 복 많은 놈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복이 최고야.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공부해서 뭐 하냐? 만수르 공부했냐? 만수르가 공부했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았지. 끝. 응. 일론 머스크 저런 놈은 다 허접은 거요. 그 열심히 뛰어다녀서 뭐 하냐? 아이고, 그냥 돈만 쓰기만 하면 되는데. 만수르가 더 낫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복의 문제거든. 그 복이 이제 유지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렇게 잘 되면 진짜 좋은 거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진 타락이라고. 복이 다 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채워가야지. 최소한 손실은 안 봐야지. 예,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연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 한 5억 정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걸 이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빼먹고 이제 사는 거지.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90대면 나 돈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복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수르 같은 사람도 그게 이제 현생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수르는 현생에서 안 만날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되면 그렇게 타락이 되는 거고 그 현생에서 맞는 경우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김우중 씨 같은 사람.
일세를 풍미했지. 대우. 대우. 저는 대우가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고, 그냥 경영권은 뺐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지금 돈 제일 많이 띄어먹고 아직까지도 돈 안 갚은 사람이 대우입니다. 김우중 씨입니다. 그때 부도 엄청나게 크게 냈잖아.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쪽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전두환 대통령도 뭐 이렇게 들갖고 뭐 37만 원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하고 비교도 안 돼. 대우가 훨씬 커. 대우가 훨씬 커. 근데 이제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지하는 대우 위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 어렵거든. 모든 창업주들은 머리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2대, 3대 내려가면 모르는데 어디까지 머리가 좋냐면 보통 1.5세대까지는 머리가 좋아. 그리고 2대 정도로 완전히 내려가면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데 2대, 3대 내려가면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김우중 씨 같은 자기가 창업주인데 자기가 말아먹어. 쉽지 않다니까. 거기까지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말아먹기도 쉽지 않아. 말아먹어. 참 인생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사는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송건도 그런 사람이에요. 위초고 삼국지 할 때 송건도 그런 사람. 송건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당나라로 얘기하면 당나라 양귀비랑 얽혀 있었던 현종. 현종도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당나라의 최고 정점을 찍었고 당나라 문 닫았죠. 현종 때문에 문 닫았죠. 그렇게. 자, 그런 팔자도 있나 싶어. 그게 이제 당대 복이 다 한 거죠. 복이 다 한 거죠. 무능하다고 꼭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도 복이 있으면 잘 가. 그런 나라가 조선이거든. 무능해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죽고 나면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 또 뭐 3대는 간다더라.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복의 문제가 최고고. 그렇게 태어나면 경기 끝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만수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 야, 미국은 참 재밌더라. 대통령 아들이 막 정치 같은데 막 개입을 해요. 우리는 예전에 그 개입했다가 다 깜빵 보냈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영삼 대통령 아들 다 우리가 보냈죠. 아니 다 아시잖아.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누구지? 김현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김홍일인가?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뭐 몰라.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안 들어갔나?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가족이 결부되면 막 지랄을 하거든.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런데 미국은 대놓고 그렇게 막 사위까지 해먹더라고. 그죠? 막 놀라워. 장관보다 센가 봐, 걔네들이. 와, 어떻게 저런 게 나란가 싶은데, 야, 선진국이야.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복이 있는 게 가장 강력하고, 이 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없게 태어났으면 이 복은 어떻게 생기느냐?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일리지를 잘 쌓으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라. 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그렇게 흐름이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돼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으면 금생이 좀 신간이 편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미 태어났어. 요 1억에서 3억 분의 1에서 율곡 걸리면 그냥 끝인데 내 자식이 율곡이면 참 인생 편한데. 그래가지고 저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데 1등이야. 이 편치. 과외를 시켜줘야 되네. 아유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안 합니까? 그럼 편치. 과외해도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얼마나 편해. 참. 뭐 그렇게 갔다고 치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이미 뭐 낳았더니 아유 바깥 양반이 또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낳네.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은 지독실이 안 듣고. 아이고 참 씨. 자 억장이문에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하라고 등 때밀려서 보냈더니 또 애를 안 낳아요. 참 씨. 옛날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게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결혼하는 거고 그냥 애 낳는 거지. 너네 애 언제 낳을래를 물어봐야 되나? 그냥 생기면 낳는 거였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들이 또 낳냐? 도대체 저놈들은 뭔데 자꾸 그게 일 시켜 먹으려면 또 배불러 있고. 아니 옛날 얘기. 아유 참. 그리고 또 뭐 애나 하나 낳으면 요즘 막 식사 대접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시어머니가 애 낳는데 딸 놓으면 던지고 가뿐다니까. 그러면 눈치 보여가지고 애 낳고 하루 이틀 만에 몸을 추스리고 나와서 일해. 진짜 슬픈. 여러분 세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윗세대 정도 어른들에게서 존재했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참 몰라 뭐. 그래서 부실하게 태어났으면 태교라도 해야 되고 조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메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초기도라고 하는 게 내나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들이 좀 없고 잘 될 수 있게. 요번에 인도 가니까 제가 인도 갈 때마다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도 공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가본 사람들은 에이 그런 뭐 못 사는 나라가 뭔 공기가 안 좋아요. 공기는 좋겠지. 자연이나 그런 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 공기 진짜 무지하게 안 좋지. 무지하게 안 좋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석탄 떼고 요식으로 말하면 연탄 떼고 목탄 떼고 나무 떼고 이런 분진하고는 또 틀린다니까. 이게 공해가 엄청나게 심하거든. 예. 우리나라의 상태 안 좋은 차는 우리나라 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진이 나오는 게 1이면 걔네 차 한 대가 100, 200을 뿜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분진이 1이 나오면 걔네 공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인도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 히말라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인도에서. 이렇게 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먼지들이 이렇게 쭉 위로 우리가 황사 맞는 거 똑같잖아요. 황사가 동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우리 쪽으로 쉽게 말해서 지구가 돌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그냥 두드려 맞고 있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런 식으로 얘네는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요걸 타고 위에 이렇게 가는데 요게 뚫려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히말라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먼지가 누적이 돼. 그 공해 그 스모그 안개라니까 스모그 안개. 그래서 가면 모두가 다 목이 아프고 목감기 쪽으로 넘어가고 다 그래요. 그럼 가보시면 알아. 안 가보신 분은 진짜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자, 여기 자리 있다. 여기 자리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배짱 좋은 사람 있고 배짱 안 좋은 사람 있어. 저도 인도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약을 줬어요. 그럼 내가 약을 갖고 가냐? 나는 책임자고 어떻게 보면 전체를 주관해야 되는 리더잖아. 그러니까 약을 갖고 갈 것 같이 안 갖고 갑니다. 안 갖고 갑니다. 왜? 귀찮아. 약을 주는 것도, 들고 가는 것도 귀찮지만, 가방이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향만 이만큼을 갖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방의 3분의 1이 향이었었어. 막 이만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가방은 널널해. 하지만 약을 갖고 가면, 내가 여러 번 당해봤거든? 누가 아파. 그러면 약을 하나 달래. 그러면 나 약 있는데,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가방에서 꺼내는 게 더럽게 귀찮아. 그리고 어디에 가방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창자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만한 거 하나를 찾아내는 거야. 이만한 약통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빤스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거 더럽게 귀찮아. 그래, 약을 안 갖고 가거든. 약을 안 갖고 가는데 약 더럽게 많이 챙겨오는 사람들이 있다. 또 막 죽는 줄 알고 막 이따시만 챙겨.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약 많이 챙겨오는 사람이 몸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초반에 안 아파요. 자기가 주기적으로 뭘 챙겨 먹어. 그래서 그 사람 안 아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반에 이제 또 나같이 비슷하게 얼빙하게, 나는 알면서 약간 지능적으로 안 갖고 가는 거고, 배짱 좋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이 약을 난 약부자니까 하고 또 잘난 척을 하면서 그걸 또 다 나눠준다. 요거 먹어봐라, 요게 좋다, 내가 요거 찌어왔다, 막 이러면서 계속 또 나눠줘요. 근데 계산 잘해야 된다. 4박 5일짜리는 괜찮은데 막 15일 가잖아. 지가 한 열흘쯤 되면 아파. 지도 이제 좀씩 먹지만 요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지가 먹으려면 지약이 없어. 그래갖고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혹시 약 남은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러다 인도약 먹는다. 그러다 인도약 줄 때 한마디는 하지. 우리가 이 동네 병은 이 동네 약을 먹으면 더 잘 낫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꼭 그럴까? 꼭 그럴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래서 끝까지 관리 잘하는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어. 저는 갔다 와서 뭐 한 열흘 정도 목이 계속, 이제 목만 아파요. 그러니까 기침하니까 감기인 줄 아는데, 이게 누가 뭐 찍어봤다 하더라고. 저는 제가 찍을 사람은 아니고,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오돌토돌 하더라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모그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뭐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그 약 먹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관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 끝까지 버틸 수도 있어. 제가 그리고 마스크 쓰고 계속 다니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낫지. 아무래도 안 한 거보다는 훨씬 좋죠. 선크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선크림을, 외국 가면 선크림 바르거든. 국내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왜? 씻기 귀찮아서. 외국 가면 어차피 거기는 씻으니까. 진짜. 딱 그런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인터넷에 그 영상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른 사람과 바른 사람.
그러니까 막 약간 그 가부키 화장하듯이 젊었을 때부터 발랐던 배우가 있고 이제 얼굴은 잘생겼는데 둘 다 배우니까 잘생겼는데 걔는 남성 뭐 이렇게 약간 마초적 뭐 이래 가지고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잘생긴 애였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녹아내린 케이크 같이 됐고 한 사람은 쌩쌩해요. 한 40, 50이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살살 조금씩 누적된 거겠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 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정초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가는 거야. 선크림도 그거 잘 봐봐. 선크림도 50짜리가 있고 야 90짜리도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건 50짜리예요. 근데 이게 농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90짜리가 걸리면 데미지 감소 효과지. 예, 안 좋은 거는 줄이고 좋은 거는 늘리고. 이번에 월정사 그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 호마법 하는데 거기 보면 증익 이익은 늘리고 이익은 늘리고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호마에 네 가지 원칙이 있거든. 네 가지 효과 거기에 증익, 조복, 경애, 그 다음에 항복. 그러니까는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거는 늘리고. 그런데 그건 맛보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나쁜 것이 줄면 좋은 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는 빛이 밝으면 어둠이 줄어드는 거고. 이건 뭐 맛보기예요, 맛보기. 예.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탈하기를 바라야 되고 또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진짜 묘한 거야. 나도 정초기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보호막 하나 입는 거지. 보호막. 보호막도 이제 다 종류가 있거든. 가죽 갑옷도 있고, 미늘 갑옷이라고 이게 사슬로 딱 된 갑옷도 있고, 그다음 판금 갑옷도 있고, 판금 갑옷도 그냥 배때기만 덮는 갑옷이 있는가 하면 관절까지 다 해가지고 옛날 중세 기사들 보면 막 그 엄청나게 뽀대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황금 갑옷도 있어요. 황금 갑옷 아세요? 뽀대는 더럽게 나고 죽을 확률만 높아. 그게 이제 왕들이 그런 거 입는다 하거든. 그럼 막 뽀대가 그거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 쫙 내서 입고 나가봐. 반짝반짝하지. 무겁기는 더럽게 무겁고 그 다음에 표적이 된대. 표적이 상대 표적이 된대. 저 새끼 높은 놈인갑다. 그리고 그쪽으로 그래서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작은 거를 안 맞는 게 중요하고 조율될 수 있을 때 딱 조율되고 그다음에 시험도 그런 거고 취직도 그런 거고 결혼도 그런 거고 딱 그때 좀 좋은 게 딱 걸려서 딱 될 만할 때 딱 되고 요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잘해서 다 태평하게 잘 사시니까 그거는 잘 됐고 말년에 조심 다 해야 돼. 뭐든지.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이런데 뭐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 좀 잘못 자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나 뭐 어떻게 욱 하다가 그때 시기부터 뭐가 터져. 머리가 터진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치매나 이런 것도 어떤 계기로 해서 확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서 무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게 정초기도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진원
요거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료가 없대. 그래서 정초에 혹시라도 싶어서 요거 한 100개인가 200개 제가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설에 쓰실 분들이 있으면 사가. 사가. 아니야,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재료가 이게 다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한대. 이런 게 없대, 이런 게. 꼬다리 이런 게 없대. 그리고 이 종이도 더 이상 잘 수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빼놨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시고 오늘 정초와 관련된 이야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